네, 이번 차트는 아까 때로는 간호사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였는데요. 이제는 간호사도 사람이다. 그 편을 보겠습니다. 간호사도 사람이다. 말도 마. 오늘도 아주 활활 탔어. 왜 그렇게 태우고 난리야? 신규 간호사 시절 선배들의 대화는 알 수 없는 단어로 채워져 있었다. 뭘 태웠다는 말이지? 어디 불이라도 났다는 말인가? 또 태운다는 다소 과격한 단어는 내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들었다. 짐작조차 안 되던 그 뜻이 혼이 난다는 말과 동격임을 한참 후에야 알 수 있었다. 언젠간 간호사의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흥미롭게 본 적이 있었다. 그곳에도 간호사의 태움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간호사의 이계 질서가 군대 같다느니 태움 문화가 간호사 이미지를 흐려놓는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어느 직업이나 한 명의 결혼이 생기면 한 명을 채워 원래의 인원수로 만든다. 거의 모든 병원에서 경력이 풍부한 간호사 한 명이 그만두면 그 수를 채우기 위해 다시 한 명의 간호사를 충원하는데 그게 아무런 경험도 없는 신규 간호사라는 게 문제의 시작이다. 책으로만 공부하고 이제 막 간호사 면허증을 손에 쥔 신규 간호사는 직접 환자를 돌본 경험이 없다. 고로 신규 간호사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다른 간호사들이 그 제 역할을 못하는 한 명을 대신해 그 일들을 모두 해내야 하는 데 있다. 보세요. 신규 간호사가 왔을 때는 환자를 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간호사들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 신규 간호사가 익숙해질 때까지 제 역할을 못하는 한 명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모두 해내야 하는 데 있다고 나와 있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간호사 두세 명이 한꺼번에 그만두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돌아간다. 간호사는 환자의 목숨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직업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데서 문제는 이어진다. 나 역시 신규 간호사였을 때 한 사람이 경력 간호사 못지않은 일을 첫날부터 부여받았다. 가르쳐주는 선배 간호사가 있었지만 그 선배 역시 돌봐야 할 자신의 환자들이 있었다. 온 지 하루 만에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고 환자 한 명을 돌보기 시작했고 다음 날에는 2명의 환자를 돌봐야 했다. 그 많은 일들을 신규 간호사인 내가 해내기에 너무나 버거웠다. 중환자실 환자인 거예요. 그냥 일반 병실에 있는 환자하고 그 돌봄의 강도가 다르죠. 의사는 보통 6년간의 공부를 마친 뒤 의사 면허증을 손에 쥐면 처음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발을 들인다. 1년의 인턴 생활은 그들에게 병원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기간이다. 그들은 직접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대신 여러 과를 돌며 각 과에서 해야 할 일들과 갖가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조금씩 환자를 경험한다. 그러다 익숙해질 때쯤 자신이 원하는 과에 지원해 전공의가 되어 4년을 보낸다. 그리고 전문의 자격을 갖게 되면 병원을 나가 뿔뿔이 흩어진다. 하지만 간호사에게 그런 적응 기간 같은 거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아직 경험 없는 신규 간호사의 조그만 실수가 얼마든지 환자의 목숨을 잎대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에서 배웠다. 그 치명적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간호사들이 대신 막아내야 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또 다른 일이 더해지는 것이다.
한 명의 신규 간호사가 정식 간호사로 재탄생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좀 더 엄한 교육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다른 일도 아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처음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걸으라는 채찍이 날아오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뛰라며 재촉해 급히 뛰기 시작했다. 급히 뛰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날아다니라고 한다. 라는 어느 간호사의 한숨 섞인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이제는 혼이 난다는 가장 일반적인 말보다 다소 낯설고 과격한 태운다라는 말이 간호사들 사이에 일상화되었다. 그런 직업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인원수만 채우면 해결된다는 잘못된 발상이 만들어 놓은 현실에서 그럼에도 환자만을 꼭 지켜내야 하는 간호사들의 간절함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을까. 간호사도 사람이다. 사람이니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단지 혼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온몸을 불살라 활활 태우는 일만이 간호사가 환자의 목숨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걸까? 저도 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태운다는 그 용어 있잖아요. 저번에 신규 간호사가 자살을 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태움이라는 그 단어를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태움이 도대체 뭐냐, 태움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신규 간호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적응하기까지 이제 프리셉터라는 사람도 세워주기도 하지만 프리셉터 없이 배우는 간호사들도 많아요. 근데 흔히 이제 그 일을 커버해주는 간호사가 이제 프리셉터 역할을 하면서 내가 그 신규 간호사가 적응할 때까지 그 일도 그 환자도 더 맡아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신규 간호사가 그 다음 일을 할 때 그 사고를 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잘 돌볼 수 있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해요. 내 일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적응할 때까지 물론 3개월에서 6개월에 다 대충 뭐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신규 간호사 중에.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그 적응 기간 같은 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의 조그만 실수가 얼마든지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간호사들은 다 경험해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간호사들이 그거를 대신 막아야 됐다는 거죠. 그게 선배 간호사이든 프리셉터이든 이 신규 간호사가 정식 간호사로 재탄생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좀 더 엄한 교육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다른 일도 아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처음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걸으라는 채찍이 날아오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뛰라고 재촉해 급히 뛰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다니라고 한다는 어느 간호사의 한숨 섞인 우스갯소리. 봐보세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신규 간호사가 왔어요. 기어다닐 정도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걸으라고 이제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네가 한 사람 몫을 해야 된다. 한몫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또 뛰라고 재촉을 했대요. 그래서 급히 또 뛰기 시작한 거죠. 더 유능한 간호사가 됐고 더 일을 잘할 만한 그런 간호사가 됐더니 이제는 날아다니라고 한다. 예. 이제는 혼이 난다는 가장 일반적인 말보다 다소 낯설고 과격한 태운다라는 말이 간호사들 사이에 일상화되었다. 저희는 태운다고 그래요. 저희 또 태웠니? 또 태웠나? 또 탔나? 또 오늘도 태움을 당했나? 이런 말을 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저가 참 부적절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또 태웠나? 오늘 때 태움을 당했니? 태운다. 혼이 난다. 심하게 혼이 난다는 거죠. 아주 심하게.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런 혼이 난다의 개념보다 좀 더 과격하고 낯설은 언어래요.
태운다. 간호사들 간에 이 태운다는 용어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알기까지는 짧은 얼마 되지 않아요. 금방 알게 됩니다. 태움 없이 유능한 간호사 될 수 있었겠죠.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로 하지만 그 선배들이 가르쳐준 스킬, 임상에서의 그 체험, 경험 그런 거 누가 IV 라인에 있는 에어를 공기를 빼는데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3A 그 주입되면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실습하면서 물론 한두 케이스 보기도 하겠지만 보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액을 세팅할 때 어떻게 해야지 세팅이 잘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본 간호에 속한 아주 기본 간호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조차도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인젝이라든가 주사라든가 그런 것들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기록하는 거 기록부터 액팅 그 간호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 있는 300 이론으로 배웠다 하더라도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또 어떤 간호가 필요한지를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선배 간호사가 가르쳐 줄 때 정말 집중해서 듣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신규 간호사가 경력 간호사가 되는 것이고 경력 간호사가 오랜 시간을 걸쳐 수간호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안심하고 그 간호사에게 일을 맡기기까지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누구나 안심할 만한 그런 간호사가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태움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태움이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알면서 그냥 그거 부당하다?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내가 많이 잘 배워서 환자를 잘 돌보는 유능한 간호사로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지. 뭐 태움이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싶겠죠. 물론 마음에서는 아까 공황정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 임상에서 익숙한 용어 태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읽었습니다. 활활 태우는 일만이 간호사가 환자의 목숨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걸까?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